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사람이란 도대체 어디에서 본성이 드러나는 걸까? 말투에서, 태도에서, 아니면 그 사람이 쓰는 돈에서. 우리는 늘 속고 또 후회하곤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최고의 거상, 정주영 회장은 평생 사람을 꿰뚫어보는 자신만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가 매일 손에 쥐는 물건을 보라고. 그것은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닙니다. 그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자 숨길 수 없는 진짜 성격의 그림자입니다. 앞으로도 당신의 인간관계를 지켜주고 인생의 품격을 높여줄 진짜 지혜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두십시오. 당신이 미처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이제 곧 공개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당신 곁에 있는 그 사람의 진짜 본성, 그리고 어쩌면 당신조차 몰랐던 당신 자신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9개의 거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거울은 바로 명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글자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좋은 품질, 세련된 디자인, 그리고 오래 쓸 수 있는 내구성. 그 자체로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니지요. 저 역시 좋은 물건을 사서 오래도록 아껴 쓰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물건이 아닙니다. 그 물건을 어떻게 다루느냐, 어떤 마음으로 세상에 보여주느냐가 바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저는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명품을 조용히 그리고 당연하게 쓰는 사람과 그것을 일부러 과시하는 사람의 명백한 차이를 말입니다. 혹시 이런 사람을 본 적 있으신가요? 모임 자리에서 대화를 하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손목을 들어 시간을 확인하는 사람. 하지만 그의 눈은 시계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향해 있습니다. 카페 테이블 위에 자동차 키와 지갑을 일부러 턱 올려놓는 그 소리 없는 행동. 그 안에는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나를 봐라. 내가 가진 것을 봐라. 이런 모습에서 그 사람의 속내가 너무나도 쉽게 드러납니다. 정말로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 내면이 단단한 사람은 굳이 떠벌리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물건을 가졌다고 말하지 않아도 그에게서 풍기는 분위기 자체가 다릅니다. 그는 물건에 기대지 않고도 충분히 존경받습니다. 물건은 그저 그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도구일 뿐, 그 자신을 증명하는 수단이 아닌 것이지요. 반대로 가진 물건으로밖에 자신을 설명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딘가 모르게 속이 텅 빈 듯 허전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가 걸친 명품이 빛날수록 그의 내면은 오히려 더 어둡게 보이는 역설.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도 자주 목격합니다. 제가 한 번은 크게 성공한 한 사업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의 옷차림은 수수했지만 풍기는 분위기는 누구보다도 깊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의 가방이 눈에 띄었습니다.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졌지만 곳곳이 낙고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지요. 이 정도 되는 사람이면 더 좋은 새 가방을 얼마든지 살 수 있을 텐데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의 시선을 느꼈는지 가방을 한번 쓰다듬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가방은 아버지가 물려주신 겁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일궈오신 그 땀과 시간이 여기에 담겨 있지요. 그래서 저는 이 가방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치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 진짜 품격이란 이런 것이구나. 진짜 품격은 값비싼 물건의 가격표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물건을 대하는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안에 담긴 이야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명품을 가진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명품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그 사람의 내면을 남김없이 드러냅니다. 정성껏 아끼고 물건에 담긴 의미에 감사하며 쓰는 사람은 그 마음의 깊이가 다릅니다. 하지만 그것을 그저 흔들며 자랑하는 사람은 갖고 싶은 장난감을 손에 쥔 미성숙한 아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만족과 가치를 위해 소유할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명품의 가치입니다. 두 번째 거울은 그 사람이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사람을 오랫동안 지켜보면 그가 사용하는 도구의 상태에서 그의 삶의 태도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작가에게는 펜이 도구일 것이고 요리사에게는 칼이 도구일 겁니다. 우리 같은 직장인에게는 아마도 컴퓨터나 노트북이 가장 중요한 도구겠지요. 붓이 휘어져 끝이 갈라져 있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람, 칼이 무뎌져서 재료가 잘 잘리지 않는데도 갈지 않는 사람, 컴퓨터 바탕화면이 온갖 파일들로 뒤죽박죽 엉망인 채로 방치하는 사람. 그런 모습을 보면 저는 늘 같은 생각을 합니다. 아, 이 사람은 물건을 대충 다루듯 자기 삶도 그리고 자기가 맡은 일도 그렇게 대충 살아가는구나. 도구는
단순히 일을 편하게 해주는 물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손과 생각의 연장선이며 나의 능력을 세상에 펼쳐 보일 수 있도록 돕는 가장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그런 파트너를 소중히 다루는 마음은 곧 자기 자신과 자신의 일을 존중하는 태도와 같습니다. 일을 마치고 도구를 닫고 정리하고 제자리에 두는 이 단순한 반복, 그 속에서 그 사람의 하루와 나아가 인생 전체가 정돈되어 갑니다. 저는 과거에 함께 일했던 사람 중에 매일 아침 출근하면 자신의 책상과 컴퓨터를 반짝이게 닦아놓던 한 동료를 기억합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는 키보드 사이에 먼지를 털고 모니터를 닦고 파일들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그의 일 처리는 언제나 체계적이었고 그가 약속한 마감 기한은 단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과 함께 일하면 늘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의 책상만 봐도 그가 얼마나 믿음직한 사람인지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구 관리에는 그 사람의 인격이 그대로 배어 있습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 순간에도 자신의 것을 소중히 다룰 수 있는가? 그 작은 습관이 결국 그 사람이라는 그릇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공구함, 깨진 채 방치된 칼날, 바이러스 경고가 수시로 뜨는 느려터진 컴퓨터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은 자기 주변을 돌보지 않는 사람이구나. 반대로 수십 년을 써온 도구라도 주인의 손길이 다 반짝이는 경우 그 주인의 마음에 대한 깊은 신뢰가 저절로 생겨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도구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도구의 상태가 그 사람의 자세를 남김없이 증명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중요한 경계선이 됩니다. 세 번째 거울은 그 사람의 옷차림입니다. 사람의 첫인상은 그 사람이 입을 열기 전 말보다 훨씬 빠르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신호는 다름 아닌 옷차림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옷이 화려하냐, 수수하냐, 비싼 브랜드냐, 아니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단 하나, 상황에 맞게 그리고 장소에 맞게 자신을 정돈할 줄 아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TPO, 즉 시간, time, 장소, place, 상황, occasion 이라고 부르지요. 결혼식이나 장례식처럼 격식을 차려야 하는 자리에 엉뚱하게 눈에 띄는 화려한 차림으로 나타나는 사람, 혹은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에 구겨진 셔츠에 지저분한 운동화를 신고 나타나는 사람, 그의 옷은 이미 그의 목소리보다 더 크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다. 나는 이 자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이야말로 소리 없는 무례함이 아닐까요? 반대로 특별히 비싼 옷을 입지 않았더라도 깨끗하게 다려진 셔츠, 반짝이게 닦인 구두,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를 본다면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아, 이 사람은 상대를 존중하고 있구나. 이 자리를 위해 정성을 들였구나. 그 순간 말 한마디 섞지 않아도 깊은 신뢰가 생깁니다. 제가 젊은 시절 어떤 중요한 손님 댁에 초대받아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집 주인은 아주 소박한 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구두는 거울처럼 윤이 나 있었고 옷자락 하나 흐트러짐 없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서 제가 느낀 것은 부유함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성실함, 그리고 품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옷차림은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자 자기 자신을 아끼는 첫걸음입니다. 아무리 비싼 옷을 걸쳤어도 단추가 떨어져 있거나 옷이 구겨져 있다면 그 사람은 대화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주 말합니다. 옷차림은 소리 없는 자기소개서다. 그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에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정갈한 옷차림은 배려의 표시이고 흐트러진 옷차림은 무심한 내면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진짜 내실이 있는 사람은 과시가 아닌 조화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품격 속에서 그의 깊이가 저절로 드러나는 법입니다. 네 번째 거울은 바로 시계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사람들을 지켜보며 이렇게 느꼈습니다. 시간을 다루는 방식이야말로 그 사람의 본성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낸다고 말입니다. 손목에 찬 시계 바늘이 실제 시간과 어긋난 채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사람, 혹은 스마트폰이 있으니 괜찮다며 아예 시계조차 차지 않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겉으로는 대수롭지 않아 보일지 몰라도 그 안에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대개 그런 사람들은 약속 시간에 늦어도 미안함을 잘 모르고 다른 사람을 기다리게 만들어도 태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시간은 그저 나의 시간일 뿐 우리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하루 24시간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한 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갈라집니다. 자기 자신의 페이스에만 맞추고 다른 사람의 귀중한 시간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결국 모든 인간관계가 허술해지기 쉽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과는 반드시 거리를 둡니다. 반대로 자신의 시계를 늘 정확하게 맞추고 약속 시간에 철저한 사람을 보면 그의 마음속에는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가 깊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계를 정각에 맞추는 행위는 단순히 바늘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나는 당신의 시간을 나의 시간만큼 소중히 여깁니다. 라는 소리 없는 선언입니다. 제가 젊을 때 함께 일했던 한 사람은 늘 시계나 시간에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성격이 털털한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일이 자꾸 어긋나고 우리가 함께 약속했던 납기는 늘 늦어졌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은 시간을 가볍게 여기는구나. 그의 그 느슨함은 결국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모두 잃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손목 위 시계 바늘이 어긋나 있다는 건 어쩌면 그의 내면의 기준 역시 어긋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시간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사람도 존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시계를 정확히 맞추는 사람만이 타인의 인생 또한 존중할 자격이 있다. 다섯 번째 거울은 사람의 속마음을 가장 빨리 드러내는 물건 중 하나, 바로 지갑입니다. 지갑은 단순히 돈을 넣어두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 작은 사각형의 공간 안에는 그 사람의 인생관, 책임감, 그리고 돈을 대하는 태도가 남김없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의 지갑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사람의 지갑은 항상 뒤죽박죽입니다. 구겨질 대로 구겨진 지폐들, 언제 받았는지도 모를 영수증 뭉치, 당장이라도 터질 것처럼 뚱뚱하게 부풀어 있고 가죽이 닳아 실밥이 터져 나와도 꿰맬 생각조차 하지 않는 상태로 들고 다닙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저는 이렇게 느낍니다. 이 사람은 돈을 다루는 법도 어쩌면 자신의 인생을 다루는 법도 아직 정돈되지 않았구나. 반대로 지갑이 늘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지폐는 종류별로, 그리고 방향을 맞추어 가지런히 넣고 필요 없는 영수증은 그날 바로 정리하며 지갑 자체를 소중히 아끼고 관리합니다. 그런 사람은 돈을 단순히 소비의 대상이 아니라 책임의 무게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소중히 다루는 태도가 곧 자신의 삶과 가족을 책임감 있게 다루는 태도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난 어떤 사람은 꽤 큰 돈을 벌고도 늘 경제적인 곤란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니 그는 자신의 지갑을 정말 함부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돈이 들어와도 계획 없이 쓰고 지갑 속은 늘 지저분했습니다. 돈이 그의 손에 머무르지 못하고 스쳐 지나간 것은 결국 그가 돈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갑은 아주 작은 공간이지만 그 안에는 그 사람의 삶의 질서와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돈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곧 자기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을 어떻게 지키고 책임지느냐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지갑을 대하는 태도는 곧 인생을 대하는 태도다. 돈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만이 돈에게도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5가지 소지품을 통해 사람의 본성을 엿보았습니다. 명품, 도구, 옷차림, 시계, 그리고 지갑. 혹시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그렇습니다. 결국 핵심은 가격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태도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과 놀라울 정도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4가지 소지품에서는 또 어떤 깊은 본성이 드러나는지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6번째 거울은 그 사람의 가방 속에 숨겨진 수첩과 책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사람들의 가방 속에 있는 책과 기록물들을 유심히 눈여겨보았습니다. 낡은 수첩 하나 혹은 손때 묻은 책 한 권이 때로는 그 어떤 화려한 말보다도 더 진솔하게 그 사람의 세계를 보여주곤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첩을 늘 몸처럼 들고 다니며 스쳐 지나가는 작은 생각 하나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기록합니다. 볼펜 자국이 촘촘하게 남겨진 페이지를 넘기다 보면 그의 성실함, 삶에 대한 치열함,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태도가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그런 사람은 대개 말보다 행동이 앞섭니다. 기록하지 않으면 잊힌다. 그리고 잊히면 행동도 없다. 이 단순한 진리를 온몸으로 살아내고 있는 것이지요. 반대로 깨끗한 새 수첩만 몇 년째 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언제든 펼쳐도 새 것 같은 그 페이지. 그 텅 비어있는 공백은 어쩌면 그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리고 얼마나 많은 생각을 허공에 그냥 흘려보내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겉으로는 번지르르하게 멋진 말을 늘어놓아도 그의 내면은 움직이지 않는 강처럼 고여 있을 뿐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 언제 어디서든 작은 수첩을 품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현장에서 떠오른 사업 아이디어, 사람들과의 약속, 그리고 책을 읽다가 문득 얻게 된 깨달음의 순간들을 빠짐없이 적어두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그 작은 기록들이 모이고 모여 제 인생의 단단한 길을 닦아주었습니다. 인생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볼펜 끝에서 시작된 작은 메모 하나에서 시작되는 것임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책을 어떻게 다루는가, 그리고 무엇을 읽는가에서 그 사람의 지향점과 방향이 드러납니다. 저는 늘 이렇게 강조합니다. 책에 남겨진 흔적은 그 사람이 걸어온 생각의 발자취다. 누군가 그어놓은 밑줄이 그어진 문장, 깊은 감명을 받아 접어놓은 페이지, 수없이 읽어 손때가 묻은 책의 표지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지난밤 어떤 고민을 했고 어디에 마음이 머물렀는지를 말입니다. 반대로 서재에 새 책을 멋지게 쌓아두기만 하고 결코 읽지 않는 사람은 지식을 살아있는 지혜가 아닌 그저 과시용 장식품으로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수첩과 책은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닙니다. 그 속에는 삶을 대하는 진지한 태도, 배움에 대한 겸손함, 그리고 더 나은 내일을 스스로 만들어가려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일곱 번째 거울은 어쩌면 가장 정직한 물건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신발입니다. 저는 사람을 처음 만날 때 얼굴 다음으로 시선이 가장 먼저 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신고 있는 신발입니다. 왜냐하면 신발은 그 사람의 말보다 훨씬 더 정직하기 때문입니다. 발끝에 묻어있는 먼지, 닳아버린 구두의 굽, 잘 닦여 반짝이는 가죽, 이 아주 작은 디테일 속에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남김없이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신발을 보면 그 사람이 걸어온 하루가 보인다. 구겨지고 방치된 더러운 신발을 신고 다니는 사람은 100이면 100, 다른 약속이나 생활 습관에서도 허술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발을 보호하고 세상을 딛고 나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조차 소홀히 다루는데 다른 중요한 일을 어찌 성실하게 대하겠습니까? 반대로 오래된 신발이라도 반짝이게 잘 닦여 있다면 그 주인의 내면은 단정하고 책임감이 강할 것이라고 믿어도 좋습니다. 그는 비록 겉모습이 화려하지는 않아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자신을 관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내실이 있는 사람이지요. 제가 젊은 시절 건설 현장을 누비며 매일 흙먼지를 뒤집어쓰고 일했습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오면 아무리 피곤해도 늘 그날 신었던 신발을 깨끗하게 닦아두었습니다. 그 습관은 단순히 청결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했다는 나 자신에 대한 격려이자 내일도 이 신발을 신고 힘차게 나아가겠다는 나만의 성스러운 의식이었습니다. 신발은 땅을 딛고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의지를 상징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곧 나의 인생길을 어떤 자세로 걸어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지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발은 당신의 발자취를 증명합니다. 반짝이는 신발을 가진 사람은 그만큼 자신의 삶을 성실하게 걸어온 사람입니다. 여덟 번째 거울은 아주 작지만 의외로 많은 것을 보여주는 필기 도구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의 주머니와 가방 속에서 늘 이 물건을 눈여겨보았습니다. 바로 펜입니다. 겉으로는 아주 작은 볼펜 하나일 뿐이지만 그 속에는 그 사람의 태도와 준비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언제나 잉크가 충분하고 볼펜이 제대로 눌러지도록 관리하는 사람, 심이 다 다르면 바로 새 것으로 갈아두는 사람, 그는 약속도 책임도 빈틈없이 준비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떠오르는 생각 혹은 중요한 약속을 놓치지 않으려는 그 작은 마음가짐이 그의 삶 전체의 자세를 대변해 주는 것이지요. 반대로 잉크가 끊겨 나오지 않는 펜을 아무렇지 않게 그냥 필통에 넣어 다니는 사람, 정작 필요할 때마다 주변 사람에게 펜 좀 빌려줄 수 있어? 라고 말하며 대충 넘어가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삶의 다른 중요한 순간들에서도 준비가 부족하고 타인의 시간과 수고를 너무나도 쉽게 빌리려 할 것입니다. 그런 사소한 습관이 반복되면 결국 주변의 신뢰를 모두 잃게 만듭니다. 저는 젊은 시절 늘 주머니에 펜을 두세 개씩 꽂고 다녔습니다. 공사 현장에서든 중요한 회의 자리에서든 잠자리에 들기 전이든 떠오르는 생각을 바로 기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작은 습관이 제 인생을 바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펜 끝에서 나온 단 한 줄의 메모가 수십억, 수백억 원의 가치를 지닌 사업 아이디어로 성장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펜은 단순히 글씨를 쓰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생각을 보이는 현실로 옮겨주는 가장 중요한 다리입니다. 그 다리를 허술하게 관리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인생의 중요한 기회에 다리마저 놓치고 마는 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펜 하나를 소중히 다루는 사람은 약속 하나도 소중히 지킨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9번째 거울. 그것은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오히려 그 사람의 가장 깊은 본성을 드러내는 물건입니다. 바로 손수건이나 물티슈 같은 작은 생활용품입니다. 손수건은 단순히 땀을 닦거나 먼지를 털어내는 데 쓰이는 아주 작은 천조각일 뿐입니다. 그러나 저는 가방 속에 늘 깨끗한 손수건을 챙겨 다니는 사람을 보면 늘 마음속으로 깊은 안도감과 신뢰를 느낍니다. 왜일까요? 그 작은 손수건 속에는 혹시 모를 작은 불편에 대비하는 준비성, 그리고 더 나아가 나만이 아닌 타인을 배려하는 따뜻한 습관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더운 여름날 땀 흘리는 동료에게 말없이 손수건을 건네는 사람, 누군가 앉으려는 의자에 먼지가 묻어 있자 슬쩍 자신의 손수건으로 닦아주는 사람을 보면 그의 마음은 이미 그의 말보다 앞서 따뜻한 행동으로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작은 물건 하나를 넘어서 남을 향한 따뜻한 시선이자 세심한 마음이지요. 반대로 이런 작은 준비조차 전혀 없는 사람은 많은 경우 자기 자신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손수건이 없다고 해서 나쁜 사람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사소한 물건 하나를 챙기지 못하는 무심한 태도는 결국 인생의 큰 약속이나 관계에서도 중요한 디테일을 놓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합니다. 사람의 진짜 본성은 크고 화려한 무대 위에서가 아니라 그의 주머니 속에 숨겨진 작은 물건에서 가장 먼저 드러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아무 생각 없이 가지고 다니는 이 소지품들은 결코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반짝이는 신발, 정리된 지갑, 언제든 쓸 수 있도록 준비된 펜, 정확한 시계와 당신의 고민이 담긴 책과 수첩까지,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 자신을 세상에 보여주는 살아있는 거울이자 당신의 진짜 얼굴을 그려내는 지워지지 않는 초상화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의 시작에서 만났던 거인 정주영 회장은 평생을 통해 얻은 확신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말을 믿지 말고 그가 다루는 물건을 보라. 왜냐하면 말은 얼마든지 그럴듯하게 속일 수 있어도 매일 반복되는 습관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어쩌면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늘 이렇게 아주 사소한 곳에서 드러납니다. 가방 속에 아무렇게나 던져진 낡은 수첩, 반짝이는 구두, 잘 정리된 지갑, 그리고 잘 다듬어진 도구, 그 모든 것이 하나하나 모여서 그 사람의 진짜 초상화를 완성해내는 것이지요.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크고 작은 배신과 깊은 신뢰를 동시에 경험했습니다. 그 기나긴 세월 속에서 제가 알게 된 단 하나의 진실은 아주 단순합니다. 사람의 말을 믿지 말고 그가 매일같이 다루는 물건을 보십시오. 인생을 성공적으로 개척한다는 건 결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크고 거창한 도전에서만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곳에서 아주 사소한 태도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매일 아침 집을 나서기 전 신발을 닦는 작은 습관, 매일 밤 잠들기 전 수첩에 적는 단 한 줄의 기록, 매일 일을 마친 후 도구를 제자리에 정돈해두는 아주 작은 행동. 저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정말로 빈손으로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저를 지금 이 자리까지 지탱해준 것은 결코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거창한 비밀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방금 말씀드린 이 소소하고 평범한 일들이 매일같이 쌓여 지금의 저를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당신이 손에 쥔 그 물건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바로 앞으로 당신이 살아갈 인생의 모습을 결정할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당신의 가방 속을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의 책상을, 당신의 신발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안에 담긴 물건들이 지금 당신의 삶의 태도를 어떻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사람은 그가 가진 재산의 크기가 아니라 그가 가진 물건을 다루는 태도에서 그의 모든 것이 드러난다. 작은 소지품 하나를 존중하고 소중히 다루는 사람은 인생의 그 어떤 큰 무게도 결국에는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찮게 그리고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신뢰도, 관계도, 그리고 그토록 원하던 성공도 결코 오래 지탱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지갑을 정리하고 신발을 닦고 펜을 준비하고 수첩에 당신의 삶을 기록하십시오. 그 모든 것이 하나하나 모여
당신의 인생을 누구도 흔들 수 없도록 단단히 세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크고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매일 당신의 손끝에 닿는 아주 사소한 습관에서부터 바뀝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제가 평생을 걸어오며 온몸으로 배운 진짜 성공의 길이었습니다. 결국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말해주는 것은 거창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매일 손끝에 닿는 아주 작은 물건들을 대하는 사소한 태도였습니다. 당신의 신발, 당신의 지갑, 그리고 당신의 수첩이 바로 당신 자신을 말해주고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 이 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은 무엇을 배우셨나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일부터 당장 당신의 삶에 적용해보고 싶은 단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반짝이게 닦아둘 당신의 신발일 수도 있고 어지러운 지갑 속을 정리하는 일일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의 가장 솔직한 다짐 하나를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작은 시작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시고 저희 채널의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구독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